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식, 단원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빵집에서 도너츠를 사려고 할 때 도너츠 한 개에 1,000원이라면 한 개를 사게 되면 1,000원, 두 개를 사게 되면 2 곱하기 1,000이 되기 때문에 2,000원, 세 개를 사게 되면 3 곱하기 1,000인 3,000원을 지불해야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면 A개를 사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A 곱하기 1,000원을 내야 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 곱하기 n이라는 곱셈이 주어져 있을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서 7n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a 곱하기 b의 경우에도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ab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지만 수와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게 된다면 2 곱하기 3은 23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1 또는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3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 주고 수를 문자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 곱하기 p의 경우에는 1을 생략하여서 그냥 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 곱하기 n의 경우에는 -1n이라 적지 않고 1을 생략하여서 -n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곱하기 0.1을 0.a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a 곱하기 0.1의 경우에는 0.1a라고 써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a 곱하기 x 곱하기 b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로 a, b, x라고 쓸 수가 있고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의 경우에도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주면 2a b 세제곱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셈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2 전체 괄호에 3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3을 괄호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괄호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1을 생략하여 마이너스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의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의 수를 역수로 고쳐서 계산했던 나눗셈 방법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b분의 a라는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단 이때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괄호 전체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수를 나눌 때에는 역수를 이용하여서 나눗셈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식의 값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본다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을 문자의 수를 대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일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식의 값을 구해본다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다음과 같이 곱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x 대신에 3을 대입해 준다면 우리는 1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주어진 식의 값이 16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항은 부호를 포함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상수항이란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x의 개수란 문자 x에 곱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문자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자에 곱한 수를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다항식이란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단항식이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다항식은 한 개의 항만 있더라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항식은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항식 또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항의 차수라고 한다면 어떤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식의 차수는 그 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식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1차식이란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x 곱하기 3의 경우에는 수끼리 곱하고 문자 앞에 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눗셈을 계산할 때에는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x 나누기 5라는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차식과 수의 곱셈에서 1차식의 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차식과 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1차식의 덧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x와 5x를 살펴본다면 3x와 5x 모두 문자가 x로 같고 차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3x와 5x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또한 3x 더하기 5x를 살펴본다면 3x는 3 곱하기 x, 5x는 5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우리는 8x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동료한 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1차식의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풀어준 이후에 동료한 끼리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면 4x 더하기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즉 1차식의 덧셈은 괄호를 풀어준 이후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동류항이 아닌 경우에는 덧셈 또는 뺄셈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등식,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3x 더하기 1은 5라는 식의 경우에는 등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변이라고 이야기해 주며 이 둘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한 문자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4라는 등식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그 문자 x를 이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3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4라는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 되고 이렇게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미지수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x는 2x라는 등식은 x의 값에 어떤 것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항등식에서 항이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식의 양변을 간단히 정리하여 같은 식이면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x는 2x라는 등식의 경우에는 양변을 정리해 본다면 2x는 2x, 즉 같은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의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인 a와 c가 같고 상수항인 b와 d가 같다면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등식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식이 성립할 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그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더하여 주어도 그 등식은 성립하겠죠. 두 번째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같은 수인 C를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곱하여 주어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마지막으로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는 경우에도 그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때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AX는 수의 꼴로 고치고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1이라는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4를 더하여 주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2x는 5라는 등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이후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2x는 5라는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2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x는 2분의 5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이란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 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2x 빼기 4는 1이라는 등식을 2x는 1 더하기 4라는 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라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우변으로 옮겨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b 더하기 2는 3이라는 등식을 b는 3 빼기 2라는 등식으로 바꿔 줄 수가 있고 이때 좌변에 있는 2라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2라고 이항해 줄 수가 있겠죠. 또한 a는 2a 빼기 1이라는 식을 우변에 있는 2a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a라고 바꾸어 줄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우변에 있는 3x를 이항하여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하여서 우변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이라는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한 항인 x를 좌변으로 1이라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동료항끼리 정리하여 AX는 B의 꼴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본다면 2x는 2라는 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때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는 수의 꼴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2x는 2라는 등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어서 x는 1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해가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한 해를 맨 처음
방정식에 대입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즉, 첫 번째 주어졌던 1차 방정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를 잘 구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먼저 풀어서 정리한 이후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때 적당한 수란 소수에 곱해서 정수로 만들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은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이후에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때 적당한 수는 분수를 정수로 바꿀 수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1차 방정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를 풀 때에는 맨 처음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고 두 번째로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주며 1차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으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와 식 단원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